사실은 이런 분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아시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목소리 이러더라도 진행하는 중간쯤부터 좀 이제 목소리 좀 커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또 좋아하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고 같이 이제 뮤지킹 작업을 한다는 게 힘든 또 많이 형제라인 사장님들 그룹에 와서 다시 또 제가 느끼는 사업에서 나눌 수 있게끔 되어서 너무나 의미가 있고요. 강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 최웅란 사장님이 와인 뮤지킹을 이렇게 잘 설명하셨군요. 솔직히 저도 한번 듣고 싶은데 처음에 이제 강의 부탁을 해주실 때 제가 무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의외로 두 가지 부탁을 저한테 하셨어요. 첫 번째가 사업의 본질과 가치를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와인 뮤지킹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의외였던 게 요즘에 저한테 강의를 많이 부탁을 하실 때 요청하시는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시기다 보니까 TR9T에 관련되어진 내용들, TR9T의 뭐 전략, 사업적인 뭐 매력 이런 부탁을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부탁하시는 게 처음이었어요. 제 글에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이 부탁을 제가 그 문자를 보면서도 확실히 굉장히 잘 성장하고 그 소문이 나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 사업에 있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또 느낄 수가 있었고요. 사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즐겁게 준비를 하게 됐고 오늘 좀 1시간 좀 넘는 시간이지만 같이 나눠보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강의 전에 이런 말씀 잘 드리지 않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바로 오기 전까지도 여러 번 또 생각해보고 드릴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한 걸 후회 없이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딱 한 가지 강의 매너를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매너는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기대감 가지고 있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보는 중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꾸 발로 툭툭 건드리고 치면은 기분 안 좋잖아요. 그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툭툭 치는 것만 방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데 제가 그 강의하는 중에 그 강의 듣는 모습이나 태도가 집중되고 잘 이렇게 듣지 않으시면 왜 저러실까라는 생각이 자꾸 이제 이쪽에서 들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준비한 게 자꾸 이제 놓치고 잊어버리고 말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아까 보니까 이제 멀리서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오셨죠? 네. 아까 또 어디서 오신 분 계세요? 진주? 네. 더 멋진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그렇게 또 멀리서 이 시간을 이 시간만큼은 아니겠지만 또 미팅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준비된 걸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또 방해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그냥 집중해서 평상시 모습이 되게 무서운 거 아세요? 그냥 평상 난 전혀 기분 나쁜 게 아닌데 난 잘 듣고 있는 건데 그게 되게 무섭게 보이세요. 그게 아니다. 난 지금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표정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또 사실 이제 내용 자체 제 강의를 들어보신 거 알겠지만 PPT가 많지가 않아요. 제목 하나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또 생각나는 대로 또 준비한 거 이상 얘기할 수도 있고 많이 잊어버리면 또 계속 짧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오늘 저도 정말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이제 뿌듯하고 아쉬움 없고 오늘 준비된 거 드리고 싶은 거 다 드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시작해요. 그냥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했었었는데 오늘 제가 좀 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예전에 본사에서 이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랑 두 담당하시는 사장님 같은 대표이사가 지금 두 지역을 다 맡아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본 쪽에 이제 본사의 직원들이 있고 또 한국 쪽 본사 직원들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 매니저들만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진행을 하는데 일본에서 진행할 때도 일본 리더 한 번을 초청을 하고 한국에서 진행할 때는 한국 리더 한 번을 초청을 해서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어카운트 매니저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다시 잘 서포트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제 한번 거기 초청을 받아서 짧은 시간 안에 사장님이 알고 있는 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 어카운트 매니저들은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딱 기억하기에 제가 사업한 지 딱 10년 됐을 때 왜 그랬냐면 그 강의 PPT 첫 시작을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뭐 무스킨 사업자 전체를 대표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년 사업을 한 사업자로서 느끼는 무스킨 사업이 어떤 건지를 그냥 좀 나누고 싶다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딱 띄워놨는데 오늘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12년, 제가 딱 12년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12년간 제가 이해한 대로 또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면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대까지 묻기 쉽다. 이게 오늘 강의 주제예요. 그때 제가 10년 해놓고 바로 다음 차트가 이 차트였었는데 12년 한 다음 차트도 이 차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제 10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라 그러면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가치를 알면 대가 주고 싶다. 이걸 같이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본질을 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서로 다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처럼 잘 안 되니까 그만두겠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왜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안 됐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저희 그룹에서 사업하시는 사장님과 카운셀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본인이 왜 안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까지 본인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쭉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장님이 지금 생각처럼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이유라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닌 것 같고 이 이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러세요.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듣는데 얼굴이 잿빛이 되면서 정말 식은땀 나는 듯한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나눈 다음에 이거 같은데 선생님 어떤 거 같을 때 그런 거 같대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게 원인이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식은땀 난대요. 그렇게 했으면 더 완전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누스킨 하는 분 중에서 안타까운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누스킨 하나 그만둔 분들 중에서 만나면 열심히 안 하신 분은 없으세요. 거의 다 열심히들 하셨는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게 그분이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질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본질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할 때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 때 뭘 해야 되는지가 딱 나오고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성과가 나온다는 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을 좀 여러분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업의 본질 딱 두 개예요. 하나는 비즈니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팀 비즈니스라는 것. 사실은 이제 누스킨 사업하는 분 중에서도요, 이 사업을 자기는 누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사업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전혀 사업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이제 전달을 하거나 이 사업을 얘기할 때 이 사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영업 못한다 이거야. 난 그분한테 누스킨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 누스킨을 영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분 스스로가 자기 영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영업은 뭐고 비즈니스는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영업은 파는 거고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비즈니스를 잘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하다가 누스킨 만난 경우보다는 전혀 비즈니스랑 생각이 없는 각자의 일들을 하시다가 누스킨 이제 사업을 처음 이제 누스킨을 만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서 사업이라는 걸 경험을 안 하니까 사업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사업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셔야 그 사업에 걸맞는 행동들이 나오는 건데, 사업도 사실 파는 거예요. 뭔가가 팔리지 않는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게, 영업으로 팔 수 있는 게 얼마만큼 팔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죠? 네. 영업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10억은 못 벌어요. 왜냐면 10억이라는 돈을 벌려면 10억 이상의 물건이 팔려야지 10억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영업이라는 것은 본인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이 10억 원어치 이상을 팔수, 물론 이제 뭐 10억짜리를 하나 팔면 뭐 어쩔 수, 어떻게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억 이상의 것을 팔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아이템, 특히 이제 저희 비즈니스 아이템인 스킨케어라든지 뭐 건강식품을 내가 이게 영업이라면 영업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스킨에서 수입이 크신 분들은 뭐 어마어마한 수입을 벌잖아요. 그 이상이 팔렸다라는 건데 그게 영업으로 팔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 누스킨 사업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누군가가 수입을 벌려면 팔려 나가야지 수입이 버는 건데, 이제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영업은 혼자 파는 거라면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팔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그 시스템의 주인은 큰 소득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시스템에 속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 수입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 시스템의 소유주는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정리가 되셔야 될 거는, 이 누스킨은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이 팔려지기 때문에 비즈니스다. 근데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팔려지는 것도 형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도 있고, 또 홈쇼핑이라는 걸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전통적인 비즈니스, 일반적인 대리점망이라든지 백화점 유통, 이런 유통 경로를 통해서 물건이 또 판매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사업이다 하면,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내가 정확하게 이제 이걸 해야지 성과가 있구나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사업 막 알아보고 준비할 때 이게 딱 정립된 건 아니고요. 느낌으로는 이해를 했는데 이걸 설명한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나는 알겠는데, 뭔가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답답했던 게, 이 친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사업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 이걸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와서 좀 들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오는 것까지 너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씨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하다가 하나씩 좀 정리가 됐는데, 제가 이제 내린 이 사업은 좀 독특한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던 형태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거랑 가장 유사하고 비슷한 형태의 사업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면 이 시스템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업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제 사업 설명에서 제가 이해한 사업을 이해해 드릴 때 그 예를 이제 많이 드리는데, 두 가지 형태의 사업이 누스킨 사업과 거의 비슷한 형태예요. 첫 번째가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제일 비슷해요, 누스킨이.
프랜차이즈 오너가 돈 버는 원리를 보면 전 세계 대리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오냐잖아요. 그 대리점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그 대리점 오너가 일단 제일 많은 소득을 가지고 가고 로열티를 받는데, 로열티를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맥도날드 하는 사람이 불로소득 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게 건전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죠. 네. 근데 누스킨 사업하는 사업자들은 불로소득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죠? 왜 그러면 이 사업을 물론 이해할 수 못해서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업도. 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오너는 정당한 소득을 받는 게 그 맥도날드 사업수명을 듣고 대점을 내면 그 대점을 낸 사람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그래요. 벌죠. 그 사람은 못 버는데 맥도날드 오너가 돈 번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고. 욕을 당연히 먹어야 되고 지탄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맥도날드 대리점을 낸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는 게 있고요. 자기가 만족하고 그러니까 더 맥도날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사실 맥도날드라는 것은 다 이해하시고 계시겠지만 햄버거가 맛있다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맥도날드 성공 원리가 맛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한 10명한테 햄버거 만들어주고 이게 맛있어, 맥도날드가 맛있어, 10명이 다 뒷게 더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맥도날드보다 더 성공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아요. 비즈니스를 해나간다는 건 사실 맛이라는 요소가 다가 아니에요. 네. 그 맥도날드는 뭘 가지고 있냐면, 한번 그 가게를 내서 돈을 벌어보는 데까지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왜냐면 이 매장 하나를 만들어냈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정말 맛있었던 가게인데 망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단순히 왜 저 집이 망했지? 되게 맛있었는데? 라는 혹시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으셨을 거예요. 동네에 굉장히 맛있었던 집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갔더니 문 닫았어요. 왜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과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걸 일반인들이 내가 이제부터 경험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겠다는 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선택하는 이유가, 맥도날드 하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실수들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맥도날드라는 것을 선호하고, 왜냐하면 내 경험과 노하우나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맥도날드 교육받으면 그걸 이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를 딱 시작한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이노스키 똑같은 거네라는 이제 정의를 내린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요, 제가 하는 일 뭐냐면 이 사업의 매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매력을 보고 사업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제 경험치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굳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로열티를 회사부터 받는 거죠. 내가 그걸 못 해내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그만두게끔 되고 저도 수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이해가 가니까 이 사업의 딱 본질은 시스템이네. 얼마나 시스템을 강력하게 만들어 놓느냐가 관건이네. 이 시스템을 잘 만들려고 보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다른 것도 보니까 근데 좀 약간 구조만 틀릴 뿐이지 모든 비즈니스가 비슷해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권 회장이라면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각각의 부서들이 필요한 거고, 부서가 결국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해줘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때 삼성이라는 기업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리는 그 단위를 쪼개고 하면 결국 뭐가 딱 남게 되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재. 그래서 시스템이 좋아지려면 인재가 들어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기업의 오너들이 가지고 있고 제일 소원하는 게 인재 확보에 열을 내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딱 정리가 된 게 왜 삼성이 우리나라 인류 기업 속에 있냐면,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그 삼성이 제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에 만약에 그 인재들이 LG로 간다면 LG가 인류가 되는 거죠. 그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들어오면 그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서겠죠. 근데 문제는 그 인재들이 그 중소기업에 안 간다는 거죠. 이게 제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인재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결국
인재가 많이 들어오면 시스템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네. 그러다 이제 인재를 모으려다 보니까 인재가 이 사업을 할 만한 사업인가가 일단 첫 번째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미 그건 이제 검증했던 게, 제가 사업할 때도 이미 굉장하게 뭐 인재들이 뉴스킬을 많이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감을 뭔가가 있구나, 내가 그걸 발견해야 되겠구나 봤더니, 정말 삼성 다녔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할 만한 이제 가치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해. 그게 이제 제 뒷 얘기인데요. 이 일이 사실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네. 인재가 들어오겠네.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재 확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갑자기 또 작아지는 게, 내가 인재가 아닌데 어떻게 인재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부족한데 그런 유능한 사람이 나랑 사업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 유능한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 뉴스킬이라는 회사가 제시하는 그 가치와 매력이 보여지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것은, 내가 갖추고 그 인재한테 뭐 월급을 주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이러면 좀 어려운 일이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본 걸 정확하게 전달만 잘하면 되네. 이러면 그 내용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나를 보고 사업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다음부터 노력한 거는 인재들이 사업할 만한 사업을 보여주는 거지,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해를 어떻게 이제 했냐에 따라서 뭐를 제가 이제 연습하고 뭘 준비하고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 이 뉴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재를 모으는 일이라면, 인재가 어떤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랑 버거킹이랑 서로 경쟁을 한다면 뭐가 경쟁할 것 같아요? 서로가 가진 대점 수, 그리고 매출, 이게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뉴스킨과 만약에 아메이와 경쟁을 한다면 매출이에요. 매출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대점 수, 대점 역량, 이런 거잖아요. 이걸 좀 더 단위를 쪼개서, 만약에 뉴스킨 안에서도 여러 그룹들이 있어요. 저희 그룹이 있는데, 저 그룹이 더 사업을 잘하냐, 저 그룹이 더 사업을 잘하냐, 그 차이점이 뭐예요? 대점 수, 그리고 그 대리점 하나하나의 어떤 건강성,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이해한 사람은 이 뉴스킨에 성공하려면 대리점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 대리점 수가 많은 어떤 개인기가 아니라 또 많아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결정했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 관건이 맥도날드랑 똑같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탈락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확하게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배워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주체는 사람이고 인재구나. 그래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해야 되겠구나가 제가 내렸던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 그룹보다 더 수준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 그룹이 잘 되는 거고, 이 그룹보다 저 그룹에 더 수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 그룹이 잘 되는 거고, 삼성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정말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인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인재들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서로가 협력하면서 맞물려 가야 되는데, 워낙 또 개성이 있고 또 자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문제가 또 이제 막 생기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왜냐면 다 사람 환경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린 분들이 모여서 모닝을 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지게 된 결론이, 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데 뉴스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본질이 팀 비즈니스구나. 결국은 다 개인 사업자들이죠. 네. 자기 사업을 일궈 나가는데, 내 사업을 일궈 나가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장점이면서도 단점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은 그냥 무조건 얘기하면 시킨 대로 그걸 해야지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동기야 틀리지만 한 방향 정렬이 돼요. 오너 중심으로. 근데 여기는 다 개인 사업자들이 묶어서 하니까 이게 한 방향 다 개성이 있고 다 자기가 원하다 보니까 이게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인재들을 확보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됐다면, 이 모여진 인재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사실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온전한 시스템이 나오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에서 제가 봤던 본질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팀워크를 만들어내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두 가지의 제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인재가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서로가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만들어나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일단 여기에 맞는 문화도 만들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화를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개인의 비전도 필요하지만 그 팀의 비전이 필요해요. 저희 그룹에서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면 나의 성공도 이루어지지만 이 그룹이 추구하는 미래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나한테 또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팀의 비전 있죠. 그거를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팀워크, 그래서 결국 팀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이서는 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팀워크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 개인의 이익과 그룹의 이익이 상충되면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 팀워크에 만드는 첫 번째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무나 하지는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팀의 가치들을 만들어가고 팀의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본질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첫 번째 주제였다면, 두 번째가 가치를 알면 대가를 주기 쉽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룹에서 사업을 하시게 된 또 이제 사장님이랑 좀 미팅을 하는데, 그냥 우리 이제 객관적이고 일반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미 그분은 다른 비즈니스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세요. 저도 이제 궁금했고, 아마 그런 질문을 그 주변에 이제 저한테는 한 대수가 조금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스폰서들도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위스키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의 와인 위스키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는 이미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정확한 부분이 얼마를 버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버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요. 그왜 위스키를 위스키에서 뭘 보셨기 때문에 위스키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면 안 할 이유가 없대요. 그래서 한대요, 위스키를. 굉장히 심플하시네요.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시겠죠. 근데 딱 단지 그게 아니고 이 위스키에서 본 매력이 있으세요? 뭐 돈이나 자산이나 이건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했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몰랐던 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 중간에 그 스폰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스폰서들이랑 합류하는 미팅을 하는데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더래요. 저를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뭔가 교육받은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좋아하는 게 한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자기는 지금 자기 직원이 250명인데 이 250명을 자기가 월급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날 진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비밀이 다 물어보면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렇다고 자기가 뭐 그들한테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느낌을 가진 직원이 몇이나 될까? 근데 놀라운 건 저 정현모라는 사람은 제가 월급 안 주잖아요, 이분들한테. 근데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내는 이상한 사업이네? 라는 게 사실 굉장히 호기심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는데, 이 사업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가치들과 매력들, 이제 그분이 이제 느낀 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분이 발견한 가치예요. 그렇죠? 그 가치가 발견이 되어지면요, 대가 지불이 굉장히 쉬워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저희 그룹에 이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월드에서 그분이 그 동기가 아놀드 홈이라고 있잖아요. 그분 친구예요, 그분이. 근데 다 독한 애래요. 그 표현으로는 어느 정도냐면, 그 트레이너들도 사실은 자기 회원들 PT 해주면서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시지 마시고 이거 드시지 마시고 자기들 다 먹는데요, 밤에. 자기들 회식하면 그 먹지 말라면 다 먹는데, 이렇게 먹을 때 그 아놀드 홈 그분은 보면 거기서 자기 도시락을 꺼낸대요. 그래서 큰 등치가 오이 하나, 닭님 하나 이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이거 안 먹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먹고 싶지. 근데 그 먹고 싶은 욕구보다 내 몸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참는다는 거예요. 이 루스킨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해내는 사람은 보통 그만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지 않은 어떤 뭔가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의지가 아주 막 독하거나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
저희 이제 그룹의 리더 미팅을 제가 이제 주관하면서 그 리더분들한테 뭘 여쭤봤죠. 지금 우리 파트너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누스키나다 그만두는 사람들은 왜 그만둘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요. 뭐 Y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누스키 그만두는 사람들은 왜 그만두냐면 $2,000 매출 유지를 못해서 그만둡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거 같아요? 네. $2,000 매출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게 잘 안 되거나 처음에서 사업자 됐지만 유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90% 이상의 이유가 그 이유예요. 뭐 스포츠 골 배기 싫어서 그만두는 다 바꿔야 되긴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건 매출 2,000 유지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이제 루비 이상의 사장님들이셨어요. 문제 루비 이상 되니까 당연히 뭐 매출 크게 신경 안 쓰실 분들이죠.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다 뭐 한 3,000 이상은 어렵지 않게 하고 다 5,000 이상 매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처음 사업 시작하고 매출 전혀 어렵지 않게 2,000 너무나 그렇게 보고 어려워. 난 이해하지 너무나 쉽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몇 명이나 손 드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추측해보건데 저희 몰래 루비 이상 사장님들한테 제 질문을 한 거예요. 드는 분 계셨어요. 있죠 당연히. 근데 한 10%가 안 됐어요. 손든 분들이. 그 이제 손든 분 중에서는 시작할 때 뭐 10,000% 이상으로 통과하신 분도 있고 뭐 지금까지 매출 전혀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무슨 저희 그룹의 루비 이상의 사업자 90%가 초반에 매출을 다 어렵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만둔 분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분이나 성과 안 나서 그만두는 분이나 느끼는 어려움은 똑같다. 이해가세요? 네. 근데 그들은 그걸 극복한 거죠. 네. 이들은 그걸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타고난 역량이나 자질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걸 똑같이 어려운데 이 어려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분들이고 이분들 그 동기가 가장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고 지금 안 되고 인맥도 없고 똑같은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든 고민하고 하나를 더 알고 듣고 해결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려고 그걸 해나갔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그분들이 발견한 이 사업의 가치. 이 가치를 알면 내가 해야 되는 데까지 우리 쉽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쉽진 않지만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좀 느낌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 가치가 여러분과 같이 공감이 좀 되어질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이 가치라는 것은 누스킨이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난 누스킨을 꼭 해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가치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회예요, 기회.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고, 네 번째는 사람.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몇 번 이 말씀 좀 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었을 때라고 기억이 나는데, 책 한 권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부자바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아마 여기 많은 사업자분들이 보셨을 거고, 제가 여러 강의에서만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사서 보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부자바 강아빠 그 책 쓴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써온 건데, 그 밑에 그 유심히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 있는데, 그 부제가 있어요, 부제. 원래 정식 제목은 부자바 비즈니스 스쿨인데, 그 밑에 부제가 뭐였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숨겨진 8가지 가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만약에 그 5년 사업한 저한테 당신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도대체 누스킨 뭐가 좋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누스킨을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 무슨 매력이 있어?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과연 많은 8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뭐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사업소년 때 제가 느꼈던 한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8가지 매력과 가치를 정말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충격이냐면 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은 네트워크한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이 사업을 아는 사람도 이 사업에 숨겨진 가치 8가지가 아는데 나는 5년 동안 미친듯이 했는데 왜 난 모르지?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읽어가면서 더 부끄러웠어. 그래서 왜? 내가 배우고 있어 지금. 이 네트워크 안 하는 사람한테 네트워크의 매력과 가치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때부터 제가 내가 누스킨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 기본이 안 되는구나. 내가 네트워크 사업을 하면 적어도 네트워크 사업의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참 부끄럽게도 전문가가 아니야. 이 사람보다도 모르는 거야. 참 부끄럽다. 지금부터 내가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정말 이 네트워크에서는 뭐 박사는 없지만 저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이 네트워크에서 모르는 건 없어야지. 그래야 누스킨 사업자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줬고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사업설명을 같은 사업설명을 듣거나 성공학 강의를 들을 때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성공학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성공 노하우를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 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랬다면 저분이 저기까지 갔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까지도 저기까지 가야 되는 저분이 발견한 누스킨의 매력이 뭐지? 를 한번 듣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흥분하고 막 침 튀어가면서 누스킨 사업이 끝내준다고 얘기하는 저분이 본 게 뭐지? 근데 본인이 그걸 딱 정리해서 잘 얘기해 주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말하는 매력이 무슨 매력인지도 모르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제가 스스로가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나는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지? 이 누스킨에 뭐가 나를 이렇게 들뜨게 만든지? 라는 관점에서 제 사업을 또 들여다보게 되고 거기서 찾아진 그 매력들이 이제 있고요. 지금 저는 8가지 이상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4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를 좀 여러분 공유를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 제가 이 누스킨 사업에서 본 가치는 기회예요, 기회. 누스킨은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면 제가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저라는 사람, 다른 분들이 저라는 사람은요, 사업할 그릇과 사업할 역량이나 위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업 설명 준비를 좀 하다가 어떤 자료를 이제 보게 됐는데, 남경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남경 화장품.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그냥 남경 화장품을 안 부르는 무슨 필요가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남경 화장품이 신문에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대한민국 이 화장품 업계잖아요. 그 화장품 회사예요. 그 화장품 업계의 풍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 남경 화장품이 뭐냐면 창립 10년 만에, 12년 만에 연매출액 100억을 달성했대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 신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12년 전에 누스킨 사업을 이제 선택한 그 시점에 저한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카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니느냐, 아니면 그냥 다른 내가 이해하기 이건 전혀 생소하니까 그냥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뭐 익숙한 어떤 장사를 한번 해보느냐, 아니면 제가 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때 사업을 했거나, 그러니까 누스킨이라는 회사 같은 걸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스킨 이제 여러 선택에서 내가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제가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선택했다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혀 경험이 없는데 아이템 만들려면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을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프랑스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웬만한 이제 이 화장품의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뭐 하여튼 뭐 공부하는 과정도 통해서 정말 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템을 내가 찾아낼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걸 찾아냈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요. 내가 지금 갑자기 자다가 번뜩
뭐가 띠딘지 뭐 병원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딱 했는데 비비크림 같은 뭔가가 아이가 딱 떠올라가지고 이러면 딱 됐어.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나의 비전을 믿고 함께 띄워줄 사람들을 내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내가 내 뭐 주변에 인재도 없지만 나름 생각하는 나랑 이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만한 인재한테 가가지고 너 회사 때려치고 나랑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내 비전을 믿고 함께 나와 함께 해줄 오히려 누스킨 리크루팅이 쉬우지 내가 리크루팅하는 거야. 나를 믿어라. 누스킨을 믿어라가 아니고 나의 비전을 믿어라라고 과연 내가 몇 명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너무 운 좋게 한 10명을 회사 그만두게 하고 내 비전에 한 3년 쫄쫄 굶고 네 돈까지 다 좋아서 나의 비전을 향해서 한번 그래 가보자라는 10명을 한 모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0명과 함께 이제 분업을 해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투자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럼 네가 한 30억만 투자받고 네가 한 10억만 투자받고 각자 우리 투자를 한번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인내해가지고 이거 과연 우리 이 10명을 믿고 우리 이 사업 설명을 이제 똑같이 하겠죠. 우리 이런 아이템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패기가 있으면 이러면서 사업에서 과연 투자를 얼마나 우리가 받아낼 수 있을까? 너무나 운 좋게 이 3단계까지 투자를 이끌어냈어. 그리고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그 기업이 하는 것처럼 회사 설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거 해결하고 또 생산 라인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하는 게 어떤 판매 방식으로 이걸 이제 판매해 나갈 것인가. 뭐 우리 같은 화장품을 뭐 백화점에서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방문 판매 아니면 뭐 홈쇼핑 이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대리점에 가가지고 이제 뭐 기존 대리점에 좀 납품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 판매 라인 하나를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뭐 영업상을 뽑든지 그죠? 아니면 홈쇼핑이면 또 가가지고 또 좀 저렴한 가격에 뭐 시간대 이거 같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이제 이 준비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12년 만에 지금 내가 버는 정도 일으키는 정도의 매출을 과연 일으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쯤에 그 남경 화장품 본 거예요 제가. 그게 기적이래. 100억을 이렇게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훨씬 더 일으키어지고 있는데 저희 그룹에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일으키는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몇 위 정도 기업을 일으킨 적을 한번 봤더니요 대한민국에서 한 15위 정도 하더라고요. 매출 순위 15위. 내가 누스킨 아닌 다른 화장품 회사를 한번 설립을 해가지고 12년 만에 제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참고로 화장품 회사 몇 개인 줄 아세요? 4,700개예요. 4,700개. 등록된 것만. 4,700개 가운데 1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자신 있는 분이라면 회사를 한번 일으켜보세요. 저는 그런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참 느껴지는 사람들이 몰라서 이 가치를 모르지. 그러니까 되게 공짜로 나한테 다가오니까 이 사람은 되게 우습게 하는데요. 여러분 갈바닉 있잖아요. 갈바닉이 연매출에 얼마를 일으킨 줄 아세요? 갈바닉만? 1,000억이에요. 1,000억. 갈바닉만 지금 연매출 1,000억이면 대한민국 화장품 회사 매출 순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7위에 7위. 그러니까 갈바닉 하나 가지고 회사 차려도 돼. 그럼 7위야 바로. 그 여러분들 그 정도 매출 일으키는 그 엄청난 빅아이템이잖아요. 엄청난 히트. 만약에 일본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나는 아이템을 내가 한국에 독점으로 들여와서 여기서 비즈니스 하려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이 갈바닉이 내가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도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갈바닉이라는 비즈니스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무 로열티 안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스킨 아시면 갈바닉 같은 제품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어요? 이게 제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이 이게 그냥 내 손에 지금 주어진 가치가 너무 공짜로 다가오니까 사람 되게 우습게 하는데 사실 이 정도의 기회는요 그건 진짜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기회 때문에 뭘 하게 됐냐면 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냥 살고 싶은 삶이 없다면 아무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살고 싶은 삶이 생겼는데 도저히 그 삶을 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던 그 불행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못 꿨던 사람인데 군대를 딱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을 딱 본 거야. 정말 저게 되고 싶은 거야. 그게 누구였냐면 이 별단 사단장 장군이야. 너무 멋있고 저렇게만 되면 내 인생 성공이고 내 인생이 후회롭고 난 저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내가 2등병이야. 2등병으로 들어왔는데 그 꿈이 생긴 거야. 이게 어떻게 해 지금? 타령할 수도 없고 지금부터 다시 뭘 할 수도 없고 일단 군대 3년 제대하고 나서 되려면 다시 육사를 들어가서 육사에서 다시 군대를 들어와서 이게 너무 환경적으로 힘들잖아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이 그게 사실 될 수가 없는 환경에서 꿈을 꾸게 된다면 너무나 힘든데 뉴스킨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간 사람이야. 만약에 정말 되고 싶은 삶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딱 해서 갔는데 별이 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육사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갈 수 있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제가 선택한 게 사업이었는데 사업에서 되고 싶은 모습을 나중에 발견했는데 내가 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사업하시는 사업자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너무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힘들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꿈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서 정말 돈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답을 아니 그거 말고 사장님 꿈이 뭐냐고요. 그건 그냥 바램이고 지금 꿈이 뭐예요? 그분이 저한테 보낸 문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두 번째 저한테 보낸 문자도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릴까? 네. 찾아서 살려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빨리 찾아볼게요. 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것은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냈더니 한참 있다가 전 제 일생에 우주에서 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위시리스트죠. 제가 궁금한 것은 사장님의 꿈, 즉 뭐가 되고 싶은지 궁금한 거예요. 늘 존재 땡땡땡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한 20분 후에 또 왔는데 정현모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꿈을 심어줄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이 사실이라면 그 꿈을 키워보세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제가 갖추고 있는 게 뭔지, 제가 버는 수입은 얼마인지,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를 사장님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걸 사장님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또 제가 잘하는 건 뭔지 그 이상을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장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터질 듯이 흥분되고 그 어떤 대가지불과 행동을 가르고 실제 그 행동으로 옮기고 변화함으로써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꿈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좀 개인적인 게 있어가지고 좀 중간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많은 사람들은 꿈 그러면요, 뭘 갖고 타고 살고 이렇게 자신감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걸 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꿈이 아니고요.
진짜 그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 성공한 그 사람이 되고 싶어야지 되는 그게 꿈인 거예요. 그 대부분 뭔가 이 성공이라는 것은요, 되고 싶은 존재가 발견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싶은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 정말 되고 싶은 존재가 있었다면 뭔가의 분야에서 이만 일가를 이루거나 그 과정을 가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내가 음악으로 성공해서 뭘 가고 싶고, 갖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어디 여행 가고 싶고, 이 이유 때문에 음악에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음악에 성공한 사람들 누구냐면 음악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그건 음악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자 자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정치인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요, 롤모델이 다 발견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누스킨에서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누스킨에서 정말 되고 싶은 존재가 발견이 되지 않으면요,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누스킨을 시작하는 게 그런 존재가 발견돼서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들어오는 부분은 다 틀려요. 누구는 투자 때문에, 누구는 제품이 좋아서, 누구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한때길래 잘 알지 못하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시면 모르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되고 싶은 존재가 발견돼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예를 들어서 음악으로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해서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그냥 어느 카페에서 음악을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그 카페 주인한테 이 음악이 누구 음악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근데 이제 인터넷 찾아보더니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좋으니까 뭐 인터넷 다운받든지 들어가서 이제 그 음악만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으니까 이제 뭐가 궁금해지냐면 누가 이 음악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루마라는 사람이래. 그래서 인터넷에 이루마를 쳐봤더니 쭉 나오는데 자기가 상상한 이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 젊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음악이 좋았다 나중엔 사람이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이루마가 지금까지 냈던 앨범을 다 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루마, 그러니까 음악이 좋아해서 출발했던 게 이루마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 이루마 쳤더니 뉴에이지 음악, 그 뉴에이지를 또 하는 사람이 이루마 말고 누가 있었더니 뭐 일본에 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빠지면서 거기서 이루마가 매기가 됐는데 완전 꽂히는 사람 한 명을 딱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만든 음악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꿈이 생기면 나도 이 사람 같은 음악가가 되고 싶다. 왜냐면 그 사람 주변에서 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만든 업적들, 그 사람이 했던 영향력들, 이래서 그 사람이 모델이 돼서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 주변에 음악했던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음악을 전부 다 자기가 담고 싶은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 다 그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무나 감성이 누스킨 처음에 딱 시작했었을 때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쭉 하다 보니까 들으라는 강의를 들으라고 한 그냥 그걸 들었을 뿐인데 어느 날 그걸 듣다 보니까 그 강사에게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누가 이 책 되게 재밌어요. 책을 봤어요. 책을 보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무협지였었는데 너무 푹 빠져가지고 진짜 한 3일 밤을 새가면서 무협지 딱 읽게 됐는데 다 읽고 나버리니까 너무 재밌네. 그래서 나중에 저도 잘 모르게 이거 누가 쓴 거야 이게? 그 앞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걸 봤는데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용이 어떤 사람인지를 막 물어봤더니 이제 김용에 빠져버려요. 김용이 만든 책이 이거 말고 또 여러 권이 있대. 그럼 읽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어지면서 저도 처음에 이제 강의인데 어느 한 강의인데 강의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의를 막 듣다가 이게 누구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한 강의가 인지 봤더니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제 강의가 좋아서 듣기 시작하다가 그 강사한테 빠졌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한테는 이제 3대 스폰서세요. 김범준 사님이라고 계시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다 스폰서시죠? 네. 김범준 사님 저한테 3대신데 되게 가깝잖아요. 3대면. 그죠?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제 3대 스폰서인데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인사한 적도 없고 실물을 딱 2번을 봤는데 다른 그룹에 랠리 할 때 한번 가가지고 그분을 한번 봤고요.
한 번은 컨벤션장에서 한 수천 명 모인 데서 한 15분 정도 스피치하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그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놓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되게 충격,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난 연예인이나 저런 사람들 이렇게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더니 어떤 정신세계와 자기 어떤 그런 강의로 강의로 감동, 저는 그 강의 듣다가 막 진짜 뭐 눈물 혼자 차 타고 가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전 제가 나중에 한번 김범사에 보면 이렇게 전 인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옛날부터 했던 게, 사장님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사장님이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사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김범사의 느낌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뭘 결정했냐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 그 정도, 거기다 돈,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이 정도 성공자가 다른 직업에서 있을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영향력과 전혀 나 같은 모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 사람 얼마나 많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김범준 사장님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그분은 티벨리트고 백만장자고 뭐 타이틀이 있어요. 내가 그분처럼 되려면 일단 그분이 지니고 있는 건 저 다 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티벨리트 된 이유가 틀려진 거예요. 좀 이해가시나요? 네. 많은 분들은 뭘 착각하냐면 티벨리트 자체가 꿈이래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 에너지를 못 내요. 그렇게 되면. 그 꿈과 목표에 대해서 정의를 하나 내려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날 때부터 안질뱅이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꿈이 뭐냐면 얘가 뛰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얘를 뛰게 하려면 치료를, 미국에서밖에 치료를 못 받는데 그 치료를 받는 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3억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 그럼 이제 이 아버지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목표? 3억을 버는 것. 그럼 3억을 벌게 된다면 이 아버지는 뭐가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네. 3억 자체가 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블루다이아몬드나 티멜리트 자체가 꿈이 됐어서는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이렇게 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께서 블루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지면 그 블루다이아몬드가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티멜리트가 되면 김범사처럼 될 수 있다는 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누스킨이 아니었으면 제가 꼭 되고 싶은 존재를 어디서 찾았겠어요. 저는 음악가들을 봐도 별로 멋은 있고 좋았지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건 없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 누구도 제 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누스킨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보고 해도 아유 저 사람처럼 난 더 잘 될 수 있어. 난 지금 현재가 저 사람, 이 누스킨에는 지금 내 꿈을 이룰 존재가 없어. 그럼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분야를 찾아야 되고,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런 기회를 저한테 줬다는 게 누스킨에서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기회예요.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이 누스킨이랑 우리가 이건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워낙 사업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가치도 잘 모르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누스킨의 보상과 사업은 다 이해하셔서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사장님 이 누스킨에서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1억 벌고 싶대요. 1억. 그럼 대부분 이제 성공한다고 하면 1억 벌고 싶다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장님한테 1억이라고 하는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 1억이라는 게 일반적인 직업을 통해서 받는 1억 아닌 거 아시죠? 안 돼요. 자산 수입 1억인 거 아시죠? 안 돼요. 그럼 그 권리수입 1억인 거 아시죠? 권리수입이라는 건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래서 사장님이 얼마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임대료 1억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얼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임대 수입 1억 들어오는지? 지금 저희 건물,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건물이 대충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층까지 있는데 저희 층에서 내는 거 있잖아요. 그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딱 그 건물주가 1억 정도를 벌더라고요. 그 건물을 통해서. 그 건물이 얼마짜리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350억이래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누스에서 1억 정도의 소득을 벌려면 몇 개의 대리점을 만들어야 되는지가 나오죠? 일단 내가 12개를 만들면 그건 거의 될 가능성이 커요. 그냥 딴 거 없이 그냥 내가 12개를, 왜냐면 12개를 만드는 중에 그중에 리더가 나오거든요. 리더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 만드는 게 더 어려울까?
350억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돼요. 쉬운 거 따라하면. 또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두스킨이라고 하는 게 1억을 벌었다고 350억의 자산 가치를 갖게 제 그룹의 가치가 그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두스킨 아니고 현금 500억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전 물어봤어요. 이 건물 주면 어떻게 쓰이가 했더니 물려받았대. 물려받지 않고서는 이건 못한대. 웬만하면 좀 2차진이나 되지 않으면 힘들대. 당신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걸 그렇게 해서 사회생활을 아니 다른 쪽 지금 건물 자산 가지는 힘들고 300억 이상의 건물 자산을 자수성가해서 갖기 너무 힘들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안 들고 차라리 그 정도 소득을 다른 걸 통해서 이제 받는 걸 생각을 해보라는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부동산 근데 이제 또 12개의 대리점을 만드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명만 해도 쉽지 않아요. 만들어놓으면 또 그만두고. 그래서 그 12개가 생존할 때까지 하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진짜 생리를 잘 모르니까.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사람이 어느 날 달을 딱 보고 저기 가고 싶다. 이 생각하는 게 더 미친 거 같으세요? 12개를 만들어서 생존시키고 싶다. 이게 더 미친 거 같으세요? 근데 사람이 달을 보고 달도 갔어요. 달도 보고 그 달을 갔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이것도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산을 가지게 되면요. 시간적, 재정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다방면을 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두스킨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매력인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왜 직업 나눌 때 네 가지 직업 나누잖아요.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그래서 이쪽 부류가 버는 게 노동 수입, 여기가 버는 게 벌리 수입, 여기 이제 자산을 다 소유하고 있다. 뭐 이게 다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 사업이라는 게 매력이 있는 건 다 알아야겠죠. 근데 일을 옮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이두스킨의 매력은 이걸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옮기는 거는요. 이 누스킨은 근데 쉬워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누스킨에서는 이동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어렵냐면 누스킨은 머무르는 게 어려워요. 이동을 쉴 때. 그냥 쉽게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머무르려면 여기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춰야지 돼요. 여러분께서 직장 삼성이 뽑혀서 삼성을 계속 다니면 삼성이 요구하는 걸 계속 갖추고 있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거지. 만약 거기서 요구하는 걸 못 갖추면 잘리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네. 내가 어떤 장사를 시작할 때 그 장사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걸 뭔지 모르겠지만 그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내가 갖출 때 그 장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 갖추면 그 장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누스킨 제품이 좋아서 여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한 그룹의 리더가 유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유리한 걸 뿐이지 성공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이 사업에서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필요해서 갖춰야 될 걸 갖추지 못하면 절대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이걸 갖추지도 생각도 없고 갖추지도 못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못 갖추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추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의 파워가 이 리텐션, 여기 머무르게 하는 이유를 높이는 거구나. 그래서 그 시스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머물러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갖춰 나가는 것을 이제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사업 시작했을 때 부족했던 것이 이 사업에서 머무르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걸 발견해서 그걸 갖추기 시작하는 나면 그만큼 채워지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요구되어지는 게 단순히 이 사업에서 성과를 내게끔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 비즈니스에 관련된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게 관계 비즈니스다 보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정말
정말 이 관계 빚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끔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갈수록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업에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분명한 건 설사 이 사업을 하다 중간에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던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갖춰 나간다면 우리가 이 사업에서 좀 더 확신 있게 지속할 수가 있겠고요. 이건 우리가 하나의 우리의 책임이고 남아 사업하는 사람들의 책임이고 꼭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정말 멋진 사람으로서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게 누스킨 사업의 매력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성공자라는 것은 이 누스킨 안에서만 인정해주는 그런 성공자가 아니고 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놔뒀을 때 그 사람이 누스킨 한다는 얘기 아무것도 안 했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저 뭐하는 사람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괜찮아? 그 사람들이 인정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공자다. 그럼 딱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떤 분을 뵀는데 아멘을 되게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아멘을 싫어하는지 아멘 사업도 안 해봤고요. 사업 설명도 들어본 적도 없고 제품도 안 써봤어요. 근데 아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멘을 싫어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아멘이에요. 그래서 누구 그분은 아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싫어하는 거죠. 이게 누스킨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스킨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누스킨 이미지가 좋으냐 싫으냐 그건 내 몫이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누스킨이 싫어진다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좀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하나의 기준을 제가 이렇게 둬드리면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는 행동과 말과 이것들로 인해서 주변의 누스킨 이미지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선택한 데 있는 기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람에 대한 가치인데요.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쁜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언제 가장 기쁠까?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 말씀하시고 생각하기 틀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누스킨 와서 분명히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누스킨 하기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혀 내가 모르는 형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누스킨에서 처음 알게요. 사실 저는 누스킨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해한 누스킨에서 그려볼 수 있는 누스킨한테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불다이브 됐을 때, 내가 뭘 이뤘을 때, 내가 뭘 성취했을 때, 내가 뭐가 되었을 때, 그럼으로써 내 가족이 좋아할 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뭘 해줄 수 있을 때, 내가 뭔가가 되어졌을 때의 기쁨, 내가 해서 뭘 샀을 때의 기쁨, 이거 외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블루다이몬드 됐을 때보다요, 제 파트너가 루비 됐을 때가 더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사장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사장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듣을 때 더 기쁘더라고요. 조금 그 테레사 수녀가 왜 저럴까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게 기뻐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게 왜 자기도 잘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왜 자꾸 다른 사람 좋을까? 천사인가? 그게 아니라 돕는 기쁨의 맛을 알아버리고. 근데 누스킨은요, 돕는 기쁨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내가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얼마나 웃기게 돼 있냐면 남을 도와야 성공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동기가 좀 불순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쨌든 남을 도와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내 성공을 위해서 돕는 걸 상대가 알기 때문에 부딪히기 시작해. 그래서 몇 번 부딪히고 속상하고 하고 하다가 사람이 점점 이제 성숙,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이제 듣게 되면요, 어느 순간 진지하게 생각해서 둘 줄 알아요. 그만두든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든지. 근데 진짜 이 사람이 요구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도 계속 들어오는데 저게 진짜야. 근데 성공을 원래 좋았던 사람이 성공했는지 성공 과정 중에 좋아지는 모르겠지만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루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이게 되어지지 않아서 거기까지 못 가더라고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이게 참고를 못 가요. 근데 이게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처음에 저를 움직였던 동력이 있었었고요. 지금 저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요, 열정이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은 언제 은퇴하세요? 제 열정이 없어지는 순간이 은퇴하는 시점이에요. 더 이상 열의가 안 나면 저는 은퇴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요. 사장님의 열정의 근원이 뭡니까? 전 그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저의 성공이 저의 열정의 근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요, 제 파트너의 성공이 저의 열정의 근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이 사람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에 부딪히는 게 저한테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과정인 거고.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 열정의 근원이 없어진다면 저도 이제 그만두겠죠. 그래서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이제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들이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서 생각을 해보시되, 이 행복이라는 게 저는 옛날에 소유나 뭐 하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게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저는 제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은 제가 다 도왔어요. 그 도움을 딱 도움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개 중에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의 특징은요. 그러니까 전 요즘에 성공자와 실패한 사람의 특징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감사담만을 되게 많이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걸 잘 찝어가지고 불평불만이 되게 많아요. 해줘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알잖아요.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근데 그분은요, 인격적으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쏟아줘도 절대 채워지지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그분한테는 만족과 감사함이 없어요. 누가 오히려 요즘에 기가 막히게 전 다 알잖아요. 어떤 분은요, 제가 지금까지 그분 사업한 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1대1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지방에 계신 분이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을 위해서 돕고 해드린 거랑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저한테 너무나 감사하대.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다면 또 미팅해주고 뭐 파일 해주고 너무 해줬는데 늘 입이 맨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그런 차이점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분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다고 저는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저를 지탱하는 게, 제가 줬던 도움을 도움으로 여기고 그 도움으로써 그분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그냥 제가 보고 그걸 굳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해도 이런 것들이 저를 좀 지탱시키고 움직이는 힘이 아닌가. 근데 이게 과거에 제가 어떤 제 성공을 위해서 움직였던 동력보다 훨씬 더 큰 동력이 되어져요. 이 즐거움과 이 가치를 좀 발견을, 물론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발견되어진다면 이 비즈니스 하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고요. 여기서 겪게끔 되어지는 게 이제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좀 공감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제 끝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끝점. 상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삶이 진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다음부터 하나씩 갖춰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 때 제가 그렸던 모습은요, 이미 전에 굉장히 많이 지나갔고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저희 그룹에서 임상국 한 분 진행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이 발견한 이 사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그냥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는데, 이 사람은 리밋이 없는 게 매력입니다. 이게 뭐예요? 의사는 리밋이 있대요. 그래서 에너지가 안 난대요. 그 딱 되어주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가거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구상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사람을 굉장히 도전하게 하고 흥분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시네요. 짧으죠. 강의 3번 딱 들었거든요. 똑똑한 것도 좋긴 하구나. 저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최고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런 사람만 된다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황금 알을 갖고 싶으세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싶으세요? 참 황금 알을 쫓지 말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 관심을 갖고 거위가 되시려고 해보세요라는 말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면 당장 따라오고, 저는 제가 김범준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속은 잘 몰라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 그분의 모든 능력들, 역량들을 내가 진짜 갖추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부를 쫓지 말고요. 그죠? 그 사람을 쫓으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의 되고 싶은 모습을 딱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그리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건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뭐냐면, 나의 실체를 보는 용기예요. 나의 실체와 대면을 하겠다는 거. 이 루스키 하기 전까지 저는요, 되게 스스로도 속이고요, 저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냥 저 스스로를 이런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허풍도 심하고, 그냥 약자 만나면 강하고 강자 만나면 약하고 이런, 그죠?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저의 삶의 태도와 패턴이 더 이상 저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 부족이 발견되면 인정을 하겠다. 내가 나를 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근데 이거는 예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찝어줬었을 때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감이 틀려요. 그거는 열등감이었었지만, 지금은 내가 저를 보는 게 열등감을 느끼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가려면 내 실체를 봐야, 내가 병이 고쳐지고 싶으면 배를 갈라봐서 어디 암인지 들여다봐야 수술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모습을 계속 포장하고 그래서 어떤 분 후원하는 게 제일 힘드냐면, 속을 모르겠고 지금 현 상태 맨날 만나면 잘된다 잘된다 걱정하지 말라 잘된다 잘된다, 또 그런 분들이 딱 6개월 지나면 잠수 타세요. 창피하다. 자기 실체 보여주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뭐가 딱 발견되면 거리감이 나오더라고요. 갈 길이 나와요. 굉장히 멀었어요. 제 실제 모습과 제가 되고 싶은 그 곳과는 너무 멀었지만, 저게 돼야 나한테 성공이,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고, 저것만 되면 이 과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다 보상돼. 난 저게 꼭 되고 싶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 모습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한 12년이었어요. 머리 모양, 복장, 말투, 앞자리에 앉는 것, 발견되는 것마다 저처럼, 저 사람처럼 되려고. 강의 능력, 뭐 리크루팅 한 횟수, 책 읽은 책.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려서 저 끝점도 자꾸 저로 가요. 제가 보는 게 많고 읽어지고 저도 이렇게 인풋이 있으니까, 그러면 더 멋있는 모습,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스킨에서 더 이상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하는 리밋이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열정이 안 생기겠죠. 갈 데가 없으니까. 12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더 열정적으로 만드는 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더 멋져질 수 있고, 전 제가 진짜 바라는 건, 진짜 누스킨에서 성공을 제대로 한 사람이 다른 비즈니스 업계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과 1대1로 맞짱 딱 뜨면 그 사람이 스승님 하고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지식, 사람에 대한 아는 것,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 시스템 만든 모든 면에서. 근데 시작은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진 것 같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도움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다 사업자분들이 알고 하셔가지고 제가 부담 없이 준비를 했고, 앞서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다 이렇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표정만 잘 들어주시는 거 아니시죠? 네. 좀 도움되시는 시간. 혹시 이걸 녹화를 좀 하셨다면 이 그룹 내에서 보셔도 되지만 혹시 좀 유출 안 되게끔, 왜냐면 그냥 제가 여과 없이 저희 그룹에서 하나씩 말씀 좀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너무나 또 제가 좋아하고 또 멋지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냥 핵심과 그 제가 말씀 전달드리고자 하는 가장 주제만 이렇게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 것들에서 또 좀 문제될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 감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의해 주신 정영호 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